안녕하십니까, 솔루션 연구소입니다. 자, 최근 뉴스에 이런 게 좀 나온 게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15세, 만 15세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학교 2학년 후는 3학년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전 세계에 있는 81개국에 있는 수만 명의 학생 등을 대상으로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있는지 학업 성취도를 평가를 좀 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보는 수능이나 중간 기말이라는 건 조금 시험의 성격이 좀 다르긴 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PISA, 제가 영어 발음이 좀 안 좋지만 읽어보면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즉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어디서 하느냐? 이거 재밌습니다. 이 주관하는 곳이 바로 OECD입니다. OECD 들어보셨죠? 뭐 굳이 유식한 척을 좀 하자면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합니다. 즉 여기 본부에서 주관을 하는데 회원국은 당연히 하겠지만 회원국이 아닌 비회원국까지 포함을 해서 자 이렇게 합니다. 왜 하필이면 15살이냐? 각 나라마다 의무교육이 있는 거 아시죠? 저희도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의무교육으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 15세 정도가 되면 평균적으로 각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나이가 종료되는 시점이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수학, 과학, 그리고 읽기 능력을 평가합니다. 자, 그래서 3년 만에 실시하는데 실은 2018년에 했습니다. 그러면 3월 다음 몇 년이냐면 2021년이죠. 그런데 2021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저희 코로나 때문에 전부 방에 숨어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 시험을 실시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1년이 지난 2022년에 실시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 연기돼서 2022년에 시험 본 거를 올해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뉴스 포털이 떴는데, 전 세계에서 약 81개국, 그 다음에 OECD 회원국은 37개국, 그 다음에 비회원국은 83개국 뭐 이렇게 묻혀가지고 한 70만 명 정도, 우리나라는 7,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시험 어떻게 보느냐, 이런 겁니다. 연필과 계산기, 요거 독특하지 않습니까? 계산기. 우리나라 같으면 공식 딱 외워서 시험 봐! 이럴 텐데, 여기서는 계산기를 줍니다. 그리고 시험지를 주고, 수학도 요거 재밌습니다. 공식 다 알려줍니다. 인수분해 공식, 또는 뭐 근해 공식 이런 걸 외워서 푸는 게 아닙니다. 네가 있는 공식을 얼마나 머리 잘 써서 활용하고 문제 해결에 적용을 시키는지를 좀 보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모든 문제는 당연히 서술형입니다. 채점 매는데 오래 걸렸겠네요. 6만 명 정도 되는 학생들의 서술형 답안지를 채점 매다. 이것도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답이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즉 풀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너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한번 펼쳐봐라. 이런 식의 약간 면접이나 논술시험 같은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나라마다 문제가 다르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산의 높이 같은 게 등장을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백두산이나 한라산이 등장할 수 있겠지만 다른 나라한테 그렇게 질문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형이나 지물, 뭐 이런 거 나올 때는 좀 다른 문제가 나오기도 한답니다. 자, 사설이 길었죠. 중요한 건 여러분들, 자, 최상위권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교육력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과외 시스템에 미국에서도 잘 나간다는 뉴스도 본 것 같은데 과연 최상위권이라고 하는데 전부 다 1등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먼저 어떤 문제 푸는지 예시 한번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뭐라고 돼 있냐면 TV 방송 기자가 아래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말했다. 1년간 강도 횟수가 증가했답니다. 이랬을 때 질문이 뭐냐면 기자가 그래프를 논리적으로 해석하였다고 생각하는가? 자신의 의견과 그 의견을 뒷받침을 설명을 해라. 자, 기자가 이 그래프를 보고 이래저러한 기사를 읽었다라는 얘기겠죠. 이걸 가지고 뭔가 반박을 하든 옹호를 하든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너의 의견을 피력해봐라.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반대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읽기 능력에 가까운 건데 독감 주사, 즉 독감 예방 주사에 관한 회사 게시문, 공고문, 노티스 있죠. 요걸 보고 요런 식으로 자신의 생각, 특징, 어떤 레이아웃, 문체, 그림 요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네 생각을 논리적으로 한번 얘기해봐. 요런 게 시험 문제라고 합니다. 애매하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점수를 매길 때 어떻게 하냐면 오차 범위가 들어가서 1, 2, 3 딱 나오는 게 아니고 1위부터 2위, 2위부터 5위, 군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순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순위입니다. 자, 과학, 그 다음에
읽기, 그 다음에 수학입니다. 수학. 자, 우리나라는 527점 학생들의 평균이고, 전 세계 평균은 472점으로 인해서 거의 1, 2위급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읽기 능력도 1위에서 7위군에 속한다. 평균 476점에 우리나라 친구들은 515점을 받았습니다. 과학은 1위는 빠졌습니다. 2위에서 의외로 다른 나라에서 과학을 열심히 가르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가 본데 평균이 높죠. 상대적으로 보시면 수학에 비해서 거의 10점 이상이 높고 우리나라 학생들의 평균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못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과학 과목 점수가 조금 높아서 1위까지는 찍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순위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 남학생. 이게 뭐 분석을 좀 하자면 이런 건데 수학은 우리나라 친구들 중에서도 남학생들이 조금 더 잘 봤다고 합니다. 남녀 차이가 9점. 읽기, 당연히 국어 파트는 평균적으로 따지면 여학생들이 좀 낫다라고 생각하시겠죠? 맞습니다. 여학생들이 조금 더 낫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재밌습니다. 수학은 남자가 9점 정도 더 받았는데 여자는 24점이나 차이가 납니다. 어떤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공간 지각 능력, 그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좀 약간 흥미를 가지거나 매력을 느낄 때 이렇게 한 손으로 파킹할 때 이런 개그 코너에서 언급되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간 지각 능력은 기본적으로 남학생들이 남자들이 여자보다 3배 정도 뛰어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반면 여자들은 언어 구상 능력이 남자보다 10배 이상 뛰어난 경우도 흔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요 갭 차이는 조금 더 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학은 비슷한데 전체적으로 순위가 오른 거는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 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 전 세계적으로 엉망진창이 되고 막 거의 폐쇄 명령이 내려진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에 반면에서 우리나라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굉장히 잘 유지했다. 이런 평들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집에서 밖은 못 나가도 공부는 시켰다 이거죠. 자, OECD 회원국 탑 10 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수학 2위, 읽기 3위, 과학 2위 정도로 최상위권은 맞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일본이 정말 탑 클래스에 있습니다. 이 평가에서는 자, 수학도 일본한테 조금 밀렸고 읽기도 마찬가지고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번 수학 보시면 일본, 대한민국, 에스토니아, 스위스, 캐나다 이런 쪽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 얘기하는 천조국은 순위 없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시키는지 대학교 가서 열심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 15세 기준으로는 미국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일본 그 다음에 대한민국 눈에 띄는 것들이 되겠죠. 읽기 같은 경우는 일본 문화는 아일랜드가 1위가 나와 있고 캐나다 여기 있네요. 읽기는 미국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과학은 조금 뒤로 밀려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학 11위부터 20위까지도 한번 긁어보면 여기 뭐 호주 나오고 우리 아는 이름 나오죠. 이탈리아, 독일. 저는 의외로 이걸 보면서 독일이 과학 같은 순위가 좀 낮게 나오길래 의아하긴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이 공학,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독일은 굉장히 유명한 나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만 15세 학생들한테 과학을 빡세게 시키지는 않는지 이런 데서는 순위가 좀 낮게 나왔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순위로는 일본을 좀 뒤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일본에서 많이 하고 입시 열풍이나 입시 지옥 이런 말들을 실은 동경대, 서울대보다 더 심한 뭐 14수였던 여학생 인터뷰를 제가 본 적도 있는데 그쪽도 굉장히 심하죠. 학위 그 다음에 상위 성취도 수준은 모두 올랐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잘하는 친구들은 더 잘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하위 성취 수준은 수학은 올랐는데 읽기나 과학은 떨어졌다라는 얘기죠. 즉 우리나라 학생들 대상 중에서 위에 있는 친구들은 국어든 읽기든 과학이든 예전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인데 반면에 아래쪽 좀 그나마 뽑았을 때 공부를 덜 했던 친구들은 수학 공부는 그래도 열심히 하는데 읽기나 과학은 그전에 비해서는 조금 성적이 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수학 불안지수 열심히 시켜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15살 기준으로는 수학 불안지수는 떨어졌다고 수학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수치가 좀 더 좋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거는 고등학교 올라가면 좀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업 분위기 지수는 이 수업의 만족도 이런 거 좀 좋아졌다는 얘기고 수학 점수의 격차는 조금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소하죠.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오르긴 했지만 그 갭이 살짝 더 벌어졌다라는 정도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은 뭐 입시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영상을 만든 이유는 우리나라 학생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빡세게 학원 뺑뺑이 돌리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전부 탑을 찍을까?
왜냐면 수학 올림피아드, 뭐 과학 올림피아드 이런 거 뭐 1등 했다고 뉴스에도 나와서 그러길래 평균적으로 굉장히 높을 거다. 최상위권은 맞습니다만 전부 다 1위를 찍지 않을까라는 내심 기대가 있었으나 그 정도는 아직은 아닌 듯 합니다. 재밌는 순위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